통계학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일단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면 뭐 설문지가 있어야지, 조사 내용이 있어야지만 수집을 하겠죠. 그리고 수집을 하고 나면 대답한 응답자들이 누군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남자, 뭐 여자는 어떤지, 연령은 어떤지, 그다음에 뭐 직업은 어떤지, 경력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뭐 쭉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 것인지. 그래서 논문 쓸 때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설문지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헌 연구가 쭉 나오고요. 문헌 연구가 보통 2장까지 이렇게 끝나고 나면 3장에 이제 데이터 수집이 나와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했다. 뭐 응답자가 300명인데 뭐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요약을 해야 되는데 요약은 이제 기초 통계량이죠. 기초 통계량을 보통 쓰게 됩니다. 내가 얻게 된 변수가 있을 테고 변수의 뭐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지금 처음에 나와야 될 표가 여기서는 이제 인구 통계표죠. 인구 통계표가 처음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초 통계표가 나올 겁니다. 기초 통계표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 통계량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메저먼트라고 하는 게 이제 메저먼트가 이제 문항이에요. 문항 또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평균이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점 만점이었죠. 예, 5점 만점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이제 측정을 한 거라서 뭐 평균이 뭐 3.9, 뭐 4.1,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쭉 나올 거예요. 네, 표준 편차도 중요합니다. 어, 평균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 통계량을 왜 써주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잘 얻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게 되면 데이터의 방향이 다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면 다 포지티브여야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부정적인 문항도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분석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역코딩을 해줘요. 대체적으로 이제 평균이 뭐 3.5에서부터 뭐 4.5 사이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거 쭉 보니까 갑자기 2.5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부정적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평균 쫙 다 한번 체크해 보고요. 표준 편차는요. 사람들의 의견이 보통 1.0, 그러니까 3.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사이에 대략 한 70%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만약 1.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 거의 비슷하게 대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5 해서 이게 막 거의 굉장히 넓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뭐 분산이 크면 제가 정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못 이해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잘못 생각하면 이게 어떤 사람은 오라고 되는지 이라고 써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을 또 한 번씩 쭉 체크를 해봐야 돼요. 커다란 문제가 없는지는 체크해봐야 돼서 가장 처음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기초통계량 표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는 EFA를 하죠. 예, 기억나십니까? 이거 탐색자 요인 분석하는데 SPSS에서 이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개 요인으로 이제 추출이 됐어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처음 했을 때 두 개 요인밖에 안 됐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요 A하고 B하고가 서로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팩터 수는, 요인 수는 3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정해서 또 이쪽 값들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이런 값들이 0.3 미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제가 로테이션을 직교 회전이 아니라 사각 회전을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각 회전에서 거기 나왔던 그 개수들이요. 이 개수들이 대체적으로 한 0.5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0.6, 0.6, 0.1 이런 식으로 돼서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0. 이렇게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바틀렛 검정하고 바틀렛 검정은 P 값이 뭐 0.05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죠. KMO 테스트는 0.5 이상이면 된다 그랬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한번 대충 체크해 보시고 근데 실은 뭐 이게 통과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EF의 결과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 앞에 개수값하고 그다음에 바틀렛 검정어 KMO 테스트 값인데 만약 사각회전을 하면 여기가 아마 뭐라고 나오죠?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요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번에 하는 일이 우리가 그럼 이 세 개 요인이 맞다라고 보고 진짜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새롭게 또 한 3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자료 갖고 다시 한번 할게요. 300명을 다시 뽑거나 그럴 필요는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갖고 할 건데 이때는 이제 또 뭘로 한다고요? 에이모스로 할 겁니다. 에이모스로. 그래서 이게 그림 그리시고요. 그림 그리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그림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1이라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다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MI를 체크를 해가지고 MI가 모디피케이션 인덱스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를 뭐 지정을 해주면 뭐 RMSEA 값이라든가 이런 적합도 값이 그러니까 모델 피트 개수가 개선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5차원까지 연결이 완료된 그런 에이모스 그림을 캡처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시는 거예요. 여기다 붙이시고 그 다음번에 이제 할 일이 크롬바 알파 값, 크롬바 알파 값, 그 다음에 CR 값, AV 값을 써주는 겁니다. 이건 4개의 항목에 대한 크롬바 알파, 4개 항목에 대한 C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적인 모형에서의 뭐 C민이라든가 C민이죠. 그다음에 요 자유도로 나눠준 거 뭐 이런 값들을 다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조건은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뭐 0.06인가요? 이건 0.08 뭐 다 이렇게 이건 작아야 되고 이거는 0.9보다 커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요 CR은 이제 내적 신뢰도를 보는 것이고, 플러스 CR하고 AV 값을 가지고 예, 집중 타당성을 보는 거죠. 집중 타당성 보는데 뭐 무엇이 0.5보다 크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판별 타당성을 보려면 여기에 루트 AV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게 지금 F1, F2, F3라고 하면 여기에 상한계수가 1과 2죠. 예, 여기가 1과 3. 상한계수 다 구하고요. 예, 그렇게 구한 다음에 얘하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얘하고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얘하고는 이렇게 다 세 개 비교해서 항상 이 루트 AV 값이 요 R 값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다시 보시면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모델을 정해가지고 이 모델이 맞는지를 계산을 다 하고 나서 뭘 갖고 체크를 해요? 결국에는 이 모델 핏 개수 갖고서 체크를 하고 이게 다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이 신뢰도와 타당도인데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파, CR, AV 값 구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판별 타당성을 위해서 이렇게 상관계수와 AV를 같이 쓴 값을 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척도가 우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크롬바 알파는 아마 기억나실 거야. 크롬바 알파 구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요 A1서부터 A4까지 요것의 크롬바 알파 구하는 거잖아요. 신뢰성을. 그래서 SPSS 분석에서 척도 분석 들어가서 신뢰도 분석 들어가면 신뢰도 분석이 이게 크롬바 알파 구하는 건데 A1, A2, A3, A4를 한 번에 이렇게 넣고서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 통계량이 들어가셔서 항목 제거 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요 값들도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0.87 요 값이죠, 요 값이. 예, 요거는 그냥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빠질 만한 게 있는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0.876이니까 다시 쭉 가셔서 여기다가 0.876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싹 다 없애고 P1, P2, P3를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똑같이 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이 값들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R하고 AV 값 구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CR하고 AV 값을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러그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플러그인이 있는데 에이모스 26에서만 가능해요. 실은 28, 29, 25 다 가능하거든요. 딱 안 되는 게 지금 여러분이 깔아놓은 27만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에이모스 다 27 깔았을 거예요, 지금이요. 예, 그래서 이 숙제를 하시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에이모스를 27 버전을 지우시고
26 버전으로 까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잠시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몰래, 학교 몰래 제가 잠깐 올려줄 테니까 다운받도록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학교 오기엔 좀 그렇잖아요. 이거 다운받으려고. 그래서 에이모스 26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있냐면, 스탯 위키라는 데 들어가셔서, 스탯 위키. 스탯 위키의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CR과 AV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플러그인 가이드에 가시고, 그러면 여기에 플러그인 에스티맨드라는 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버전 26으로 들어가시고요. 하이어는 여기 없어졌어요. 예. 버전 26 들어가셔서 어디를 하시냐면 밸리디티인데 뭐 이거를 하든 뭐 밑에 거라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요 밸리디티가 있는 거를 하시면 돼요. 밸리디티가 있는 걸 하시면 요 뭐뭐.dll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설치하시는데 설치한다는 게 좀 말이 그렇고 설치라기보다는 그냥 복사해서 그 위치에다가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 값을 다운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스탯 위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셔서 어, 이걸 찾아서 다운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여러분 컴퓨터예요. 여러분 PC에 가셔서 사용자 들어가시고 어드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앱 데이터인데 혹시 앱 데이터가 여기 안 보이면 이게 숨긴 파일 보이기를 누르셔야 돼요. 숨긴 파일 여기 여기 우측에 보시면 파일에 숨겨져 있는 것도 보이게 하면 이렇게 흐리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거 다 나타날 거예요. 앱 데이터 누르시고 로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에이모스라는 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에이모스 들어가시고 26 버전 들어가시고 플러그인 있고 이 플러그인에다 그냥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방금 아까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제가 너무 많이 갖고 왔죠. 이거는 이거였어요. 이거.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여기다가 붙이시면 돼요. 아까 복사한 파일을 여기다가 예,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 DLL 파일은 시스템 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DLL 파일을 갖고서 이렇게 속성을 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차단돼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막 다른 컴퓨터에 막 씹지 못하도록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차단 해제에다가 체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적용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여기다 카피한 것이 확실히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플러그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생길 거예요. 딱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이게 딱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이것만 그냥 딱 눌러주시면 CR 값하고 AV 값,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한계수 매트릭스가 이게 세 개가 다 쫙 나와요. 네, 너무 쉽죠. 네. 이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냥 아주 쉽게 계산을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를 채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까지 같이 채울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분이 무슨 말까지 해주냐면 이렇게 여기 써줘요.
요 스퀘어 루트 AVE가 이거 앞뒤보다 다 커야 되는데 지금 0.808이잖아요. 이게 0.803이고 이렇게 커야지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아싸싸하게 더 크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 디스크리미넌트 밸리티 판별 타당성에 뭐이 정도면 진짜 약간의 문제가 있죠.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0.5보다 커야 된다, 뭐 0.08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참고문헌까지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여기서 스탯 위키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 위키. 예. 스탯 위키 이렇게 치시면 예. 스탯 위키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예, 플러그인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쭉 나왔는데 그거 혹시 나중에 보시려면 여기 뭐 인스톨하는 방법 쓰여 있긴 한데요. 그냥 여기 플러그인 앤 에스티메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누르시고 지금 우리가 버전 26이잖아요. 26으로 들어가셔서 자 이겁니다. 예, 예, 여기 낫겠네요. htmt validity.dll 이거를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네. 그럼 밑에 이제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하면 계속 하셔야죠. 지금 하도 오늘 다운받은 게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제 윈도우 탐색기 보시면 다운로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에이모스 26 ATMT validity.dll 이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컨트롤 X나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X로 할까요? 네, 잘라내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로 가셔서 따라오고 있죠 다들 사용자 가시고 그 다음에 어드민 들어가시고 예, 앱 데이터인데 만약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보기 가셔서 표시에 숨긴 항목도 표시하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앱 데이터로 들어가시고 로컬 그 다음에 메뉴에 에이모스 디벨롭먼트 에이모스 26으로 들어가시고 플러그인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네. 저는 있으니까 덮어쓸게요. 덮어쓰기. 네. 그리고 나서 네. 마우스 우측 버튼 속성 누르시면 네. 네, 그냥 저는 속성 안 바꿔도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있군요.
바꿔야 되는군요. 예. 차단 해제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적용해서 없애 주시는 거예요. 밑에를. 예. 확인 누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이모스 가셔서 26 열어보시면 플러그인에 여기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다 따라하셨나요? 예. 대학원 강의 자료실에 보시면 예술심리치료에 스마트폰 앱 있죠? 이거 다운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 데이터 가셔서 방금 받아오신 그 스마트폰 앱 데이터를 여세요.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 데이터 여시고 OK.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시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돌리시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 한번 해주시고 좀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움직일까요? 네, 이렇게 이거 움직이는 거, 좀 가운데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선생님, 그 전체 움직이실 때, 그 네. 손가락 그 주먹진 걸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요거. 아, 예. 이거를 누른 상태로 제가 이동을 하면 같이 있는 것들은 같이 아, 움직여요. 네네. 예. 이렇게 하고 여기 데이터 리스트 가셔서 집어넣기로 했었죠. A1, A2, A3, A4, B1, B2, B3, C1, C2, C3, C4. 전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다 지워버리면 이렇게 지우면 뒤에 말은 다 지우면 이렇게 좀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플러그인 가서 이거 E1, E2, E3 이렇게 이름 붙여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unobserved variable, 이것을 이름을 자동으로 붙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거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 붙고요. 그 다음에 F1, F2, F3 이렇게 다 됩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일단 이것들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했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림 살짝 좀 손봐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분석하시면 저장하기로 돼 있죠. 예, 바탕화면에 스마트폰이라고 저장을 하고, 화면에 예,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데이터 여기서 아웃풋에서 요 모디피케이션 인다이스를 체크를 하셔야지만, 예,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모델 피트를 늘릴 수 있는지가 알 수 있죠. 예, 지금 모델 피트가 좋긴 한데 아마, 예, 이 상태로 해도 될 것 같으네요. 너무 다 좋아서. 근데 SRMR이 안 나와서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RMR 이거 누르시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값도 구해집니다. SRMR까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R, AV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플러그인 들어가서 이거 누르시면, 예, 이렇게 자동으로 보이시죠?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리포트가 다 끝나는 거죠. 기초 통계량, EFA 결과, 그 다음에 에이모스 그림, 에이모스 모델 피트 지수하고 요 값들, 신뢰도 타당도 계수들, 그리고 상관계수하고 AV 제곱권, 요까지 해서 딱 내시면 돼요. 아, 결론미 요약도 있고요. 예. 대체적으로 누렇게 된 데는 다 채우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난번에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좀 많이 설명을 제가 생략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일단 모형이 적합한가 보는 거를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개의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요인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요 모형이 잘 맞느냐, 이렇게 적합하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거 배우셨었죠? 적합도 검정, 그 카이자슨 검정을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카이자슨 검정이 뭐냐면, 실제 값하고 모형 값하고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것들을 쭉 다 구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실제 데이터하고 이 모형하고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맞는다 그러면 실제 값, 내가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잡았는데 데이터들이 이 모형에 완전히 퍼펙트하게 맞는다 그러면 이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카이제곱 값이 적게 나오면, 적으면 적합도가 아주 적합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카이자슨 값은 항상 크게 나와요,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이게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분산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데이터 갖고 있는 정보가 100%인데 요인으로 바꾸면 정보가 몇 퍼센트 정도 넘어왔어요. 한 60%밖에 안 넘어왔죠. 그러니까 40% 정도 정보가 잃어버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값은 거의 항상 크게 나와요. 원래 P 값이 0.05보다 커야지만 적합한 건데 이게 모형 적합인데 항상 P 값은 거의 0.001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논문에다가 이제 노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용하지는 않고 이 값은 이제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걸 자유도로 나눈 이 값이 워낙 크게 나오니까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큰지는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니까 그럼 카이자슨 값을 자유도로 나누자. 카이자슨 값이 클 때, 자유도가 1일 때 카이자슨 값이 크면은 한 3 정도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자유도로 나눴을 때 카이자슨 값이 3 이하가 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겠냐 해서 요 값을 구하고 3 이하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RMSEA나 그다음에 뭐 CFI, GFI, NFI, RMR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추정한 값하고 원래 값하고의 차이를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차이가 적으면 좋죠. 차이가 적다. 이런 기준으로 만든 것이 RMSEA하고 RMR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한 0.08보다 적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얼마나 비슷하냐를 놓고서 만든 것이 뭐 CFI, NFI라서 완전히 비슷하면 100%인데 한 0.95, 0.9 이 정도 되면은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MSEA랑 RMR 스탠다드 넣어서 SRMR로 차이 보고 그다음에 비슷한 거 GFI, CFI, NFI 또는 뭐 TFI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로 또 보고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주면 이것이 적합도 지수예요. 이 적합도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듯이 뭐 이렇게 생긴 모형이 잘 맞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로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것이 잘 맞고 난 다음에도 어, 이렇게 한 요인에 이렇게 네 개의 질문이 들어있는데 이 질문은 이 질문 하나하나는 신뢰성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신뢰성. 신뢰성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것이죠? 예. 신뢰성은 콘시스턴트한 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고 다음에 다시 물어봐도 항상 같은 답변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들 뭐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MBTI가 기분 좋을 때는 뭐가 나왔다가 기분 나쁠 때는 뭐가 나왔다 이런 경향이 좀 있죠. 사람마다 대답할 때가 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키를 물어봤다고 해요. 키. 그럼 지금 대답이 170인데 한 달 뒤에 물어봐도 170이죠. 키를 같은 걸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신뢰성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너 주머니에 지금 돈 얼마 있니? 그러면 지금 10,000원인데 뭐 한 달 뒤에는 또 우연히 또 이게 한 10만 원일 수도 있죠. 이렇게 달라지면 이것은 별로 신뢰성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냐? 한 달 뒤에 물어보면 부동산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만들 때 이 질문들이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타당성은 제대로 물어봤냐 이거거든요. 제대로 물어봤느냐. 그, 뭐 이런 얘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때, 이 사람이 부자일까 아닐까 물어볼 때, 차 혹시 뭐 몰고 다니세요? 물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벤츠 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 모닝타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집이 서울이라서 전주 와서는 저기 원룸촌에 사는데, 거기 BMW하고 벤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원룸 사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대로 물어본 게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하는데 자동차 못 타고 다니냐를 물어보는 거는 제대로 물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좀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몇 평이냐, 뭐 이런 거. 그건 좀 낫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제대로 물어봤느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문들이 신뢰성을 갖고 있고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신뢰성을 체크하는 거는 이제 크롬바 알파죠. 크롬바 알파. 지난번에 크롬바 알파 잠깐 말씀드렸죠. 뭐 51년도에 개발했는데 지금 20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70년간 이것보다 더 좋은 신뢰도 개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걸 계산하려고 했는데 뭐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 결국에 다 이거랑 똑같았어요. 결국에는. 이 신뢰도 개수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신뢰도는 지금 물어보고 한 달 뒤에 물어보고 그래서 이 답이 동일한지를 체크하는 것이 신뢰성인데 실은 제가 지금 물어보고 한 달 뒤에 만나서 네가 답했던 게 이거지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라서 그래서 실은 한 달 뒤에 다시 조사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신뢰성은 테스트, 리테스트로 신뢰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긴 한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번 설문조사할 때 끝내야 돼서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면 A1, A2, A3는 다 비슷한 질문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거를 쉽게 다루느냐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사람들이 상관계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들끼리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끼리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크롬바 알파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롬바 알파 구할 때 신뢰도 분석할 때 비슷하다 생각하는 변수를 넣고서 얘네들의 상관계수 비슷한 거예요. 정확히 상관계수는 아니고 구한 것이 0.876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또 나중에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끼리 또 이렇게 세 개 넣고 구하고 또 이렇게 넣고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크롬바 알파고요. 그래서 이것이 크롬바 알파가 신뢰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타당성인데요. 예. 타당성은 집중 타당성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판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내가 정확히 물어봤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문가가 보면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물어봤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라고 전문가가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내용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논문에 쓰기는. 실은 내가 이게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
질문을 맞는 거니까 뭐 당연히 내동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예측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의 뭐 학업 능력을 체크하는데 시험을 보니까 뭐 학업 능력이 그대로 예측이 되더라.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을 체크하는데 뭐 시험 다 볼 필요 없이 국영수만 보면 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수량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나오는 요 딱 두 가지만 우리가 보통 구해서 표시를 해줘요. 수량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하다는 얘기를 조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A 완서부터 A4까지는 비슷한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슷해야 돼요. 그 다음에 B 완서부터 B3도 비슷한 걸 물어봤으니까 비슷해야 되고, C 완서부터 C4도 비슷한 걸 물어봤으니까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끼리는 비슷해야 된다. 그걸 측정한 것이 CR이에요. 근데 지금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 집중 타당성은 뭐랑 되게 비슷해요? 신뢰성하고 되게 비슷하죠. 신뢰성은 아까 비슷한 것끼리 모여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R은 처음에 집중 타당성을 위해서 구한 값인데, 이거 갖고서 신뢰성도 같이 체크를 해요. 신뢰성을 또 다른 말로 내적 일관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신뢰성 일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은 뭐 지금 테스트하고 한 달 뒤에 테스트인데, 테스트, 리테스트의 개념인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내적 일관성, 비슷한 것끼리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말로 좀 고쳐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 신뢰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신뢰성, 원래는 집중 타당성을 보기 위한 건데, 이것까지 같이 보게 된 거죠. 뭐 식은 좀 복잡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생각하냐면 판별 타당성은,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걸 어떠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어떤 건 이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하다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걸 측정하는 거니까 서로 겹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완전히 분리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판별 타당성이에요. 판별 타당성.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딱딱 개념이 나눠져야 돼요. 그런데 아까 판별 타당성을 하는 것이 뭐라 했죠? AV라고 했었고, 이 AV의 루트 AV하고 뭘 비교한다고요? 상관계수를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인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 요인들이 서로 어느 정도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관계수보다는 얘가 갖고 있는 어떤 판별 타당도가 더 높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독창성보다 이 관계가 더 높다 그러면 얘네들은 분리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요런 표 있죠. 요런 표요. 요런 표가 여기 요건 루트 AV 값이고 이건 다 비교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이런데 최소한 이 상관계보다는 얘가 더 높아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 이런 척도들이 서로 나누어진다. 구별된다. 그래서 판별 타당성은 구별 타당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뭘 체크해야 된다고요? 신뢰도와 타당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신뢰도는 알파, 그 다음에 타당성은 CR과 AV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CR의 신뢰도도 조금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AV도 집중 타당성이 좀 묻어 있고요. 그리고 판별 타당성은 이거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델이 딱 맞는다고 하더라도
요 값들을 체크해서 이 문항 하나하나가 신뢰성을 갖고 있고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판별 타당도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 것도 어때요? 지금 우리 자료도 이쪽 값이 더 커야 되는데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판별 타당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요 AV 값을 갖고 하는 이 판별 타당성이 좀 엄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수 있는데 제가 플러그인 설치할 때 validity and reliability만 하면 되는데 앞에 HTMT가 붙었었잖아요. 이 HTMT가 붙은 이유가 요즘 새로 나온 그 트렌드거든요. 예, 트렌드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예. 요 HTMT 애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이걸로 판별 타당성 안 보고 요 HTMT가 요 값이 여기 나온 모든 값들이 0.85보다 적으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것도 되게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예, 2015년 요 헨센 논문인데 이 논문을 레퍼로 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HTMT 방법을 쓰면 돼요. 그래서 HTMT가 0.85보다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잘 안 됐던 경우는 이건 거의 프리패스예요. 예. 그래서 판별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논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 좀 이건 엄격하고 보수적인 방법이니까 HTMT 방법이 있다. 레퍼런스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0.85 미만만 되면 된다 하면 뭐 거의 백발백중 뭐 지금 예를 들어서 A1은 F1하고 E4하고 이렇게 앞에 개수가 이제 붙겠죠. 얼마인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걸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A2도 F1에서 설명이 되는데 뭐 E3하고 이렇게 설명이 돼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E4하고 E3하고 만약에 관계가 높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얘하고 되게 좀 연관성이 높은 변수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 연관성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A1이 F1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만큼 이렇게 남고요. A2로 설명했는데도 요만큼이 이렇게 남고 그러면 얘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적합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차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연관 있는 거를 지어줘요. 그런데 만약에 B1이 F2하고서 E5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 뜻은 얘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위치가 잘못된 거죠. 그때부터 일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연관이 있다고 해주지 말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끼리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걸로 제안을 하는데